이번 시간은 식물 영양소 가운데 박하 또는 영어명 페퍼민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하는 7, 8월에 보라색 꽃을 피는 다년생 식물로 높이가 60에서 90cm까지 성장하는 허브이며 유럽과 아시아가 원산지로 현재는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박하는 촉촉하고 온대 지역에서 자생하고 일부 품종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미, 호주 등지의 토착식물로 되었습니다. 1. 박하의 주요 성분은 멘톨과 메틸 살리실레이트이며 이 성분들이 특유의 향을 냅니다. 이 성분을 이용하여 차나 아이스크림, 과자, 껌, 치약, 담배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위장관의 진정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소화를 돕는 데도 사용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소화 불량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박하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박하는 진정 및 마비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종종 두통, 피부 자극, 메스꺼움, 설사, 생리통, 속이 부글거림, 그리고 우울증과 관련된 불안을 치료하는 데 이용됩니다. 3. 일반적인 감기 증상이 있을 때 박하의 성분을 이용하여 가슴을 문질러서 치료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4. 시험관 연구에서는 박하가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같은 일부 유형을 죽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박하가 항균, 항진균, 항바이러스 등을 가질 수 있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하의 약용 용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소화 불량과 박하에 대한 연구 내용입니다. 박하는 위장의 근육을 진정시키고 지방이 잘 소화되도록 담즙의 흐름을 향상시켜 주어 음식이 더 빠르게 위장을 통과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소화 불량 증상 가운데 하나인 위식도, 역류 질환인 경우에는 박하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속이 부글거림이나 팽만감이 있는 경우 박하의 효과입니다. 박하는 소화가 되지 않아 가스가 차서 팽만감이나 속이 부글거림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위장 근육을 이완하여 가스가 잘 통과되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박하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1. 여러 연구들은 박하를 장용성 코팅 캡슐로 제조한 것을 복용했을 때 통증, 팽만감, 가스, 설사 등이 동반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하 오일로 제조된 장용성 코팅 캡슐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57명을 대상으로 한 개 그룹은 위약을 복용시키고 다른 그룹은 장용성 코팅 캡슐을 4주간 하루에 2번 복용시켜 보았습니다. 그 결과 박하를 복용한 그룹에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75%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3. 다른 연구에서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에게 박하 오일로 제조한 장용성 코팅 캡슐과 위약을 나누어 2주 동안 복용시킨 결과에서도 박하 오일로 제조된 장용성 코팅 캡슐을 복용한 어린이들의 증상이 75%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4. 대만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도 한 달 동안 매일 3번에서 4번 박하 오일로 제조된 장용성 코팅 캡슐을 복용한 사람들이 위약을 복용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속이 부글거림이나 복부 팽만감이 80%의 환자에서 완화된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네 번째, 가려움증과 피부 자극 같은 증상 시 박하의 역할입니다. 두드러기나 담쟁이 덩굴에 의한 독 등에 의해서 피부 자극이 발생 시 박하를 발라주면은 진정 및 냉각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긴장성 두통과 박하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하나의 작은 연구에서 박하를 이마와 관자놀이에 발라주면은 두통 증상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번째, 감기와 독감 시 박하의 역할입니다. 박하의 활성 성분인 멘톨은 효과적인 충혈 완화제이며 점액을 묽게 하여 기침과 가래를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인후통과 마른 기침에도 진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복용량 가이드입니다. 소아의 경우 유아나 어린이에게 박하 보충제를 복용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박하 오일을 유아와 어린이의 얼굴에 바르면 생명을 위협하는 호흡곤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박하차는 입에서 화끈거림 같은 느낌을 들게 합니다. 성인의 경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박하 오일이 0.2ml 들어있는 장용성 코팅 캡슐을 하루에 2번에서 3번 복용합니다. 긴장성 두통의 경우에는 에탄올 90%와 박하 10%로 만들어진 팅크를 이마에 가볍게 문질러 사용합니다. 가려움증과 같은 피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박하의 활성 성분인 멘톨로 제조된 연고를 하루에 3에서 4회 이하로 피부에 발라줍니다. 박하 복용 시 주의사항들입니다. 1. 허브는 과거부터 인체를 강화시키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허브는 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른 허브나 보충제, 약물 등과 상호작용하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허브를 복용 전에 건강관리자에게 문의해야만 합니다. 2. 위식도 역류 질환이나 틈새 탈장이 있는 경우에는 박하나 박하차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박하가 위와 식도 사이에 있는 괄약근을 이완시켜 위산을 식도로 역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괄약근의 완화는 속쓰림과 소화 불량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식품에 포함된 박하는 임신 동안에는 안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많은 양의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위험 여부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임신 중에 발생하는 구역질을 완화시키는데 적당한 양의 박하차를 권장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점은 임신 중에는 박하를 사용하기 이전에 의료 담당자와 상의를 해야만 합니다. 4. 유아나 어린이에게 박하 오일을 얼굴에 바르면 호흡이 억제에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바르면 안 됩니다. 5. 박하는 담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6. 많은 양의 박하 오일은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순수한 멘톨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멘톨 자체를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7. 멘톨이나 박하 오일을 피부에 바르면 피부 발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장용성 코팅 캡슐이 되지 않은 박하 오일은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박하와 약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은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먼저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박하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박하와 사이클로스포린 약물과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린은 면역 체계를 억제하여 장기 이식 시 거부 반응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용합니다. 유의할 점은 박하 오일은 혈중에 남아 사이클로스포린 약물이 체내에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클로스포린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박하 오일을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당뇨병 치료 약물과 박하의 연구 내용입니다. 시험관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박하는 저혈당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세 번째, 제산제와 박하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장용성 코팅 캡슐로 제조된 박하와 제산제를 동시에 복용하게 되면은 장용성 캡슐이 장에서 분해되지 않고 위에서 분해되어
박하 성분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하는 제산제를 복용하기 2시간 전이나 이후에 복용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제산제 약물들입니다. 1. 시메티딘이 있습니다. 시메티딘은 위산 분비 억제 작용이 있어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의 치료에 쓰이는 약입니다. 시메티딘 계열 상품으로 타가메트가 있습니다. 타가메트는 제산제를 이용해 위산을 중화시키는 것에 그쳤던 이전의 치료법에서 한 걸음 발전해서 위산 분비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위궤양을 치료하는 약물입니다. 2. 파모티딘이 있습니다. 파모티딘은 위산 분비에 관여하는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하는 소화궤양 치료제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펩시드가 있습니다. 펩시드는 위산과다, 속쓰림, 위구 불쾌감, 위구 팽만감, 식체, 구역, 구토, 위통, 신트림 등이 있을 때 복용하는 약입니다. 3. 라니티딘 약물이 있습니다. 라니티딘은 위산 분비에 관여하는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하는 소화궤양 치료제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잔탁이 있습니다. 잔탁은 위점막 병변의 개선과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 악화기, 상부 소화관 출혈 등에 사용합니다. 4. 에소메프라졸이 있습니다. 에소메프라졸은 위 벽세포의 프라턴 펌프의 작용을 저해하여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상품으로는 넥슘이 있는데 이 제품은 위라 식도 역류 질환이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박멸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에 사용합니다. 5. 오메프라졸이 있습니다. 오메프라졸은 궤양 치료제의 하나로 위궤양, 샘창자 궤양, 역류성 식도염 따위에 사용합니다. 상품으로는 프릴로색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간을 치료하는 약물과 박하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박하는 간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간을 회복시키는 약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과 관련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담당 의사에게 박하 복용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고혈압 약물과 박하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일부 동물 연구에서는 박하가 혈압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혈압을 낮추는 약물과 같이 박하를 복용하면은 혈압을 더 떨어뜨리는 효과를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하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